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좀 DBMS가 DB랑 다르다는 거,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이제 XAMPP 컨트롤 패널 켜가지고 MySQL 스타트 해줘야 되고, 어, 여기 스타트 안 하고 키면 어떻게 되냐면 좀 귀찮아집니다. 자, 세션 복원 중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작성했던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삭제하고 그 쿼리가 다 날아가요. 어, 뒤늦게 스타트 해가지고 주입이 아니라 꺼졌네. 다 날아가죠. 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so 데이터베이스라고 다시 해놓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니까 데이터베이시스라고 복수형으로 쓴 거죠. 여러 개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목록을 조회해가지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거, use라는 키워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use MySQL. 자, 그러면 여기가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가 MySQL로 바뀌어 있죠. 주의할 점은 객체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은 내가 MySQL 선택하는 거, 이 쿼리를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클릭한 순간 바뀌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테이블의 전체 목록을 조회하는 거는 show tables예요. show tables. 그러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보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지 그런 과정 없이 테이블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지워놓고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있는 거 확인했고, 사이트 1 여기서 이 쿼리를 실행해서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당연히 추가되어 있죠. 같은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안 하고 SQL YOD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가 편하니까. 좀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MySQL이라는 DBMS 여기 내부에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은 뭐가 있더라? 얘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컬럼 스탯이라는 게 있고 또 DB가 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너무 많으니까 3개만 쓸게요. 여기서 이 DB는 데이터베이스의 DB가 아닙니다. 서로 달라요. 테이블로서의 DB인 거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테이블들이 있다는 거. 실제로 이 테이블이라는 게 테이블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 구조 DB 안에 이거 테이블이 DB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테이블 안에 들어있고. 근데 이제 엑셀이랑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딱히 그런 거 없죠? 제약사항 같은 게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셀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기입하면 돼요. 숫자 입력하고 싶으면 숫자 입력해도 되고 또 뭐야, 영어 입력하고 싶으면 영어 입력해도 되고요. 특수문자 입력하고 싶으면 특수문자 입력해도 되고. 근데 테이블은 좀 다릅니다. 테이블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테이블. 이 테이블에는 들어가려는 실제 데이터가 유형이 정해집니다. 데이터의 유형이 정해진 채로 이 테이블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유형은 뭐라고 해야 돼? 엑셀 괜히 닫았네? 뭐 예를 들어서 학번 이름, 등록 날짜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이 학번은 숫자만 되고 얘는 날짜 형식의 데이터, 얘는 문장 형식의 데이터만 정해지죠?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컬럼이라고 하고요. 컬럼. 이렇게가 등록 날짜라는 컬럼이고, 이렇게가 이름이라는 컬럼이고, 이렇게가 학번이라는 컬럼. 이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의 유형을 정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장을 해도 테이블에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칸에 학번 데이터 하나, 이름 데이터 하나, 등록 날짜 데이터 하나. 엑셀은 좀 어떻게 보면 사용이 간편한 편이죠. 그래서 그냥 딱히 몰라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환경은 좀 다르죠. 깐깐하게 하는 거죠. 깐깐하게. 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대략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사이트 1 만든 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만든 거 사용할 거니까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테이블 생성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데이터 정의어를 이용해야 됩니다. 데이터 전체 골격이니까 crea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create 뭘 만들 건데 나 테이블 만들 거야. 이름은 뭐로 하게? 아티클이라고 하겠어. 자, 그런 다음에 괄호 세미콜론 해준 다음에 엔터 2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다가 탭 한번 누르고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들어갈 컬럼의 이름과 그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의 유형을 정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름 먼저 정해보자면 바디가 지금 예약어로 걸려 있으니까 백틱으로 그 기능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을 해야 돼요. 쉼표로. 맨 마지막 거 뒤에는 컬럼이 안 오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캐릭터 100 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트. 그리고 얘도 바디도 100으로. 이렇게 컬럼의 데이터 유형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엑셀이랑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하고 쇼 테이블스 해보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조회 생성 선택 테이블 조회 테이블 생성 이렇게 그래서 각 명령어가 하는 일을 써봤고요. 테이블 지금 한 줄 주석만 했는데 좀 여러 줄 주석을 쓰고 싶으면 이거 쓰면 됩니다.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같은 이름의 테이블은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의 테이블은 만들 수 없는데 이거 실행했더니 얘가 주석에 쌓여 있으니까 무시한 거죠. 근데 이것만 선택해서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죠. 테이블이 이미 존재한다고 나와요. 아니면 쿼리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C. 주석 해제는 컨트롤 시프트 R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R. 이게 해제. 주석은 C를 누르면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제가 다 지워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하기 전에 드랍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요거 한번 실행하시고요. 삭제 됐는지 확인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조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생성 선택하고 테이블 아티클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조에는 show라는 키워드 쓰면 되고요. 복수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1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니까 만들어도 되죠. 데이터베이스도 테이블이랑 마찬가지로 이름이 겹치면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만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use로 선택해 주시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거예요. create table 이름은 article로 타이틀 컬럼에 캐릭터 그리고 바디 컬럼인데 바디는 기능이 있으니까 백틱으로 감싸서 그 기능을 없애주고 똑같이 그러면 다시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든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데이터를 추가 테이블 아티클 내부에 데이터 추가는 insert into라는 명령어를 써요. 자, insert into 데이터를 테이블에 삽입할 때 사용하는 콜입니다. DML이고요. 데이터 조작어라고 보시면 돼요. 레코드는 우리가 테이블 조회했을 때 행 하나하나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레코드예요. 여기가 학번, 이름, 성별 이런 거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레코드 1, 레코드 2. 그래서 insert into 어디에다가 집어 넣을 건지 아티클 테이블이잖아요. set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타이틀 컬럼에다가는 제목 1이라는 걸 쓸 거고 바디 컬럼에다가는 내용 1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문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실행해보면
적용됐다고 나와 있죠. 쿼리의 실행 결과 실행됐고 성공 하나 했다. 에러 발생하면 여기에 몇 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타이틀 바디라고 했을 때 제목 1, 내용 1 요걸 추가한 거예요. 이 쿼리를 작성함으로써.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테이블을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객체 브라우저에서 해당 테이블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테이블이 몇 개가 있는지 show tables 이거 안 하고 볼 수 있습니다. MySQL이 아니라 article 테이블의 컬럼에는 타이틀과 바디 그리고 내가 정해준 컬럼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유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루트 로컬호스트 선택하고 F5키 누르시면 됩니다. F5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바이트 수라고 했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은 이제 A, B, C 얘네들이 1바이트고 한글의 경우는 그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글자당 3바이트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뭐냐면 뭐 테이블에 불이라는 글자가 있다 했을 때 초성이 비읍이고 중성이 울고 종성이 받침인 리을이죠. 얘네들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 글자가 3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3바이트. 그러면 받침이 없다면 뭐 2바이트일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해줬는데 추가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번 더 실행해가지고 2개가 들어있어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러면 자 여기서 DML, DDL 이 2개 중에서 뭘 써야 될까요? DCL은 아직 안 다뤘으니까 떼고 C는 참고로 말하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definition manipulation 조작, 정의, 제어 뭘까요? 내가 넣어준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작, 정의, 제어 중에 조작이죠. DML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DML select 요게 이제 출력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문. 파이썬으로 따지면 print. 그래서 테이블의 데이터 조회는 select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select all 그리고 테이블 이름
셀렉트 옆에다가 출력하려는 대상, 그러니까 출력하려는 컬럼의 이름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 에스터리스크 얘는 뭐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타이틀만 보겠다고 한다면 타이틀만 나오고요. 바디라고 했을 때는 바디 컬럼만 나와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컬럼 있죠? 뭐라고 할까? 넘버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컬럼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못 본다,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력하는 거 있죠? 타이틀, 바디 이때는 타이틀이 먼저 나오고 바디가 먼저 나오죠. 써준 순서대로 나옵니다. 써준 순서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테이블 내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으라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문제는 아직 수업페이지에 안 올라왔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올려가지고 풀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MS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